제가 만 3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제가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가들이 누리는 자본, 그러니까 순리,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그게 저한테도 작동한다는 걸 느꼈고요. 그렇게 재구매 시스템이 돌아서 나에게 잠자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 플랫폼 지쿱 덕분이었고요. 플랫폼의 방향에서 본 지쿱의 비전을 제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은 무엇을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 어디죠? 어디요? 카카오, 또 쿠팡, 아마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 별로 생각 안 나시죠? 네, 쿠팡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 거의 3조 원이에요.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하지만 진짜로 성공한 기업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기업은 이익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플랫폼을 해서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플랫폼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글은 지식 검색을, 페이스북은 뭘 하죠? 소셜 네트워킹, 카카오톡은 여러분의 메신저 서비스, 아마존은 고객 중심주의로 여러분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는 아마존, 그 다음에 집국가 집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플랫폼 기업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 기업들은 보시면 편리하고 혁신적인 무료 서비스를 주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이 절대 나오지 않는 거.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고요. 수익성보다는 규모를 최대로 키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규모의 생태계를 키우는 조성 기간이 약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이 플랫폼 기업은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합니다.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카카오라는 그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대한민국 사람을 99.9%를 다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 다 담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서비스, 무료 서비스 해준 그 편리하고 혁신적인 무료 서비스를 몇 년 동안 했냐면 6년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200억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카카오는 뭘로 돈을 벌죠? 어떻게?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나 뭔가를 올릴 때 또는 그럴 때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쓰는 그걸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카카오의 자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에서 나가실 건가요? 카카오의 서비스 그냥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실 건가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시죠? 그래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은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글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색 포털 사이트는 어디죠? 네이버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거든요. 자, 구글에 가서 뭔가를 지식 검색을 해요. 여러분 돈 내시나요? 다 무료예요. 너무나 편리해요. 여러분이 구글을 사용해서 그 사용료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다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매력적인 서비스에 우리는 구글 안에 다 있고요. 구글은 어떻게 돈 벌어요?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마다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의 엄청난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대부분 시간이 거의 10년이고요. 구글은 20년 된 기업이에요. 20년 됐어요. 그리고 구글이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넘는 거는 한 10년 정도. 자, 두 번째, 플랫폼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 고객을 생산자로 세워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이 갖고 있는 게 유튜브죠. 아마존, 페이스북, 톡,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기업들은 자,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나요? 돈 벌고 있나요? 구글에서 여러분 돈 버세요? 그럼 뭘로 돈 벌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돈 버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돈 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유튜브에 컨텐츠 안 올리세요?
유튜브로 수익 어느 정도 되세요? 월 200만 요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유튜브에서 오는 수익은 연금성 소득이 아니면 노동소득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그 콘텐츠가 계속 지속되면, 그쵸? 지속되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돈이고, 그게 애매한 개념인데요. 보세요. 구글에서 받아들이는 이 구글이라는 플랫폼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플랫폼이거든요. 구글이 받아들이는 그런 소득. 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시는 거 볼게요. 여기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시는 분, 여러분들은 여기 딱 한 명밖에 안 계시지만 최상위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는 분이 1%가 있어요. 그 1% 최상위에 그 1000명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월 2,500만 원이에요. 여기 우리 지급의 다이아몬드 정도의 수익이에요. 월 2,500만 원.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시는 분이 유튜브에 어떤 돈을 투자했나요? 어떻게 돈 벌어요? 유튜브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콘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를 올리고, 그쵸?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가르치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다 줘서 많은 구독자를 모아서 구글은 거기에다 뭐를 해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 가져가지 않고, 구글만 가져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콘텐츠를 만드는 소비자에게도 돈을 나눠주고 있다. 그렇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유튜브가 살아나는 거고요. 또 하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광고하면 돈 주나요? 페이스북에 광고하면 돈 안 주고 유튜브에 광고하면 돈을 줘요. 자,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벌죠. 자,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 셀러로, 공급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우버. 근데 우버도 여기서 지금 우버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요. 기업 가치는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플랫폼 거대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요. 네, 성공한 플랫폼의 생태계 조성은 뭘로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생태계를 조성한 거고요. 수입 창출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적자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쿠팡이라는 기업을 보면 한번 보세요. 보면은 2014년에 손익분기점이 어때요? 매출액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어때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1250억.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2017년에도 2조 6,814억을 했어요. 매출액이. 그런데 영업이익 얼마예요? 마이너스 6,388억이에요. 쿠팡은 지금 201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본 게 마이너스 3조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쿠팡에 웹 다 깔려 있나요? 여러분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쿠팡 왜 사용하세요? 너무 싸고 택배도 빠르고 서비스 너무 좋죠. 그래서 쿠팡을 사요. 근데 쿠팡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주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어요. 쿠팡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카카오가 여러분 그 메신저 서비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다 카카오에 담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유통을 다 쿠팡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카카오에 딱 들어가시면 카카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쿠팡에 한번 들어가시면 쿠팡에서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고 좋아서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쿠팡에서 소비하는데 쿠팡은 우리가 뭐예요? 쿠팡의 자산에 언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시 경제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생태계라는 거죠. 누가 투자해요? 거대 자본. 여기 보면 사실 쿠팡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김검석이라는 분이 78년생이에요. 그분이 창업을 해가지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여기다가 거의 한 3조 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죠. 그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이렇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쿠팡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이렇게 플랫폼에 엄청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거대 자본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돈을 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여기에 카카오에 여러분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받아서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쿠팡에서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쿠팡에 달리고 있다. 여러분 이 쿠팡에서 소비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보면요. 물건을 팔아서 유통해서 남긴 이익은 제로입니다. 총수익이 보면 이게 순이익이에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거의 제로의 상태에 가깝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먹거리 나오는 마켓컬리에 보면 2018년도에 마켓컬리의 당기 손실이 350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마켓컬리가 2015년 직후하고 똑같은 해에 시작했고요. 2018년에 1,800억을 했어요. 직후비 840억을 할 때 마켓컬리는 1,800억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마켓컬리라는 플랫폼을 키우는 건 역시 거대 자본이 키우고 있고요. 마켓컬리는 유기농 친환경 식품이에요. 그래서 1인에서 3인 가족에게 배송해 주는데 여러분이 시키시면 굉장히 신선한 제품을 신선 제품 색별 배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한 기업이 마켓컬리이기도 하고요. 전지현이 전 모델인데 모델료가 100억이에요. 거대 자본이 투자해서 마켓컬리의 배송 시스템은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 좋아요. 누가 했어요? 거대 자본이. 여러분들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켓컬리에서 한번 그 신선 빠른 이거를 맛보시면 마켓컬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플랫폼 전략이에요. 여기에는 다 거대 자본이 투자해내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또 하나, 자 성공한 플랫폼의 막대한 이익은 도대체 그런 기업은 어디서 돈을 버냐? 플랫폼이 성공한 결과이지 처음부터 추구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이 199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넘는데 한 8년 지나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 아마존이 찾아낸 게 뭐냐면 AW,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이게 아마존의 캐시카우예요. 돈을 벌어주는 거죠. 아마존 전체 수익의 70%, 3조 460억 정도가 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아마존은 유통 기업이 아니에요. 테크 기업이죠. 기술 기업이죠. 유통을 빌미로 해가지고 많은 전 세계인을 다 담아서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가공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대파는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주 무서운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유통을 통해서는 돈 벌지 않는다. 유통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가장 값싸고 가장 편리하게 해서. 아마존이 대표장. 아마존이 전 세계 유통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플랫폼 제국 아마존이라고 얘기해요. 제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개인이 어떤 투자를 가지고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공정 플랫폼 직후를 통해서 제가 번 돈이 아마존하고 똑같은 원리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 플랫폼 직후가 아마존을 비교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은 플랫폼 기업은 아마존이 최고거든요. 저 아마존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공정 플랫폼 직후는 전 세계 비컵 탑10 사회적 기업 제너럴 바이오 제조기업이 만든 친환경 소셜 플랫폼이죠. 중요한 건 일반 플랫폼이 아니고 사회적 플랫폼이라는 거죠. 전 세계 최초고요. 두 번째, 여기도 역시 본질적 가치, 이윤 추구, 돈을 벌기 위해서 추구한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1번이라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일에 돈을 다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제품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착한 가격으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윤의 90%를 사회문제와 결핍에 사용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익 배당이 없다. 여러분, 유통기업에서 나는 유통마진이 엄청나잖아요. 그 유통마진의 90% 단기 순이익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다 이 플랫폼에다가 쏟아붓는다.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 여러분들이 공정 플랫폼 직후반에서 절대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데 엄청나게 쓰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재구매 자산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재구매 자산 시스템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의 진정한 혁신.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소비 혁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빠르게 배송받고 또 가장 값싸고 이런 게 가장 정말 아주 특별한 소비인가요? 현명한 소비. 여러분 현명한 소비는 소비가 앞으로 시대는 소비가 소득이 되어지는 소비가 정말 소비의 진정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의 진정한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공정 플랫폼 직구이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거. 여러분 전 세계 에어비앤비는 뭘 연결하죠? 빈집 빈방을 웹에 연결하는 거고요.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는 뭘 연결하죠? 전 세계 빈 차량을 연결해줘서 연결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인 모두는 빈방과 빈 차량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인들 모두는 아침에 일어나면 비누치약 칫솔을 쓰고요, 샴푸를 하고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쓰는 일상적인 소비를, 일반 소비를 착한 소비로 바꿔서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게 공정 플랫폼 직급이에요. 직급에서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우버처럼 에어비앤비처럼 단지 연결할 뿐이에요. 맞나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단기 순이익의 90%를 내려놨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서정훈 캡틴이 나 내려놨다고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내려놓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가장 성공한 플랫폼 기업이 어디예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미션이자 전략이 뭐예요? 고객 중심주의예요. 고객 중심주의를 하는 베조스 회장이 믿는 유일한 장기적인 필승 전략이래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고객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가장 매력적인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아마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고객 중심주의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를,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서로 사람들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한다. 입소문의 힘은 엄청나다라고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고요. 이렇게 입소문을 내면은 사람들이 한 2명, 4명, 8명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입소문 전략 맞나요? 맞아요. 제프 베조스 회장의 최고의 전략은 입소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50% 이상이 다 아마존의 프리미엄 고객이에요. 경쟁이 존재하는 유통 플랫폼, 독점하기 힘들고요. 유통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자,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서로 얘기한다. 입소문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늘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아마존의 좋은 경험과 직구가 지페스타 7월 24일에 오픈할 지페스타의 좋은 경험을 비교해봤어요. 아마존 몇 년 됐어요? 20년 됐고요. 직구 이제 4년 됐고요. 지페스타 이제 열릴 거예요. 자, 아마존의 좋은 경험과 직구가 지페스타의 좋은 경험이 비슷하거나 월등하다면 직구의 비전은 엄청나겠죠. 가볼게요. 자, 아마존의 좋은 경험, 이런 좋은 경험을 제공해요. 가격과 구색은 기본. 가격은 아마존 사이트에 가면요, 가격 로봇이 있어요. 365일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요. 계속 가격이 아마존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어딘가를 계속 검색을 해요. 월마트에서 아마존보다 싸게 파는 데가 딱 나타난 순간 가격 조절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존은 어느 상점보다도 항상 싸게 팔고요. 그 다음에 32가지 카테고리 안에 몇 개 있냐면 6억 개예요. 여러분 보통 대한민국의 마트가, 이마트가 제품 가짓수가 505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아마존에 몇 개 있어요? 6억 개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판다. 이게 아마존의 구호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개미를 사고 싶어요. 아마존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진짜 다 팔아요. 없는 거 없이. 대한민국에 호미 있죠, 호미. 호미도 팔아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보석 가장 저렴하게 파는 데가 아마존이에요. 자, 지페스타는 친환경 유기농 가성비 가심비 최고인
차별화된 착한 소비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서비스라고 해서 소비자를 락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둬두는 거예요. 프라임 서비스 미국의 절반 이상이 다 프라임 서비스 고객이고요. 연 99달러,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내면 무료 배송이고요.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데도 이틀 안에 무료 배송, 당일 배송도 있고요.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 다 무료예요. 그래서 프라임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하고 비견되는 G급의 서비스 뭐냐? 매출의 35%를 페이백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매출의 35%를 페이백 해주겠다는 얘기는 플랫폼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매달 받아가는 이 플랫폼의 소유권, 그리고 제가 받는 이 한 달에 3,000, 4,000 되는 이 돈이 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들 자녀 세대까지 가는 거, 저에게 소유권 주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 플랫폼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나눠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와 플랫폼의 소유권과 뭘로 바꾸시겠어요? 그렇죠? 답도 하나. 자, 미국 아마존은 공급자를 위한 개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FBA, 셀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물건 갖다 놓으면 아마존이 다 포장하고 배송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까? 아마존이 훨씬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급자들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요. G급이 제공하는 거. 재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구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정찬호 마스터가 이번에 로얄 크라운 가셔서 엄청나게 한 달에 2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건 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재구매 시스템이에요. 아마존이 고객 중심주의,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재구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통에서는 재구매 시스템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연결돼서 우리에게 재구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G급과 G패스트다. 여러분, 공급자가 되시겠어요? 재구매 시스템을 가지겠어요? 그쵸? 우리의 서비스는 조금 배송이 바로 배송은 안 돼. 한 이틀 걸리죠. 색별 배송 안 돼요. 그런데 저에게 매달 돈을 벌어주는 여러분 그런 자산 시스템을 저에게 준다면 그런 서비스보단 이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쵸? 자, 이런 게 있다. 자,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공정 플랫폼 G급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자, 더 나은 소비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더 나은 소비 방법 뭐예요? 자, 착한 소비 G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특별한 혜택이고요. 정기 배송. 여기까지 하면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다 하고 있는 정기 배송이거든요. 자, 35% 페이백을 해줘서 여러분에게 착한 소비 GP는 여러분의 플랫폼 자산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플랫폼 자산. 이 플랫폼 자산이 재구매 시스템으로 가동만 된다면, 그게 100% 된다면, 그쵸? 자, 그래서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플랫폼 자산 재구매 시스템을 뭘로 돌릴 거냐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빈 방으로 돌려요. 우버는 뭘로 돌려요? 빈 차량으로 돌리고요. 어떤 사람은 사무실로 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뭘로 돌리시겠어요? 자, 10만 원이라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일반 소비가 아닌 착한 소비를. 근데 이게 착한 소비가 아니고요. 그냥 착한 소비는 굉장히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착한 소비에는 인센티브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소비하면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정찬호 마스터가 받는 인센티브 억이에요. 2억 4천. 저 인센티브 한 달에 3천. 어때요? 착한 소비로 받는 이 정도 인센티브라면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이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구매로 정말 이어질 수 있는지. 자, 가볼게요. 누구든지 쓰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운영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입소문을 내는 거죠. 착한 소비 10만 원, 가성비 최고. 몇 명에게? 2명에게. 여기서 쭉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에게 캐시백을 이렇게 해줘요. 10만 원의 착한 소비. 이 시스템이 재구매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월 10만 원 쓰고 두 사람에게 입소문 냈는데 나에게 월 960만 원이 캐시백 되어지는 구조라면 여러분 재구매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전 세계에 10만 원의 생활 필수품의 착한 소비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재구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기업은 전 세계 오로지 지쿰밖에 없다.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비가 소비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여러분의 플랫폼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시스템. 여러분 여기서 10만 원 쓰는 이 소비는 내가 늘 쓰고 있는 소비고 죽을 때까지 써야만 되는 소비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쓰면 소비에서 소비로 끝나지만 플랫폼, 지쿰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10만 원을 소비를 했을 때는 나의 자산 소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돌렸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작동해요. 이런 재구매 시스템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고객 중심주의,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거고요. 쿠팡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서비스를 주는 이유, 재구매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한 엄청난 투자죠. 자, 인센티브가 있는 착한 소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착한 소비 앞에 뭐를 붙여요? 인센티브. 착한 소비를 하면 인센티브가 아주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죠? 자,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여가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 자,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착한 소비다. 개인의 사익 추구가 내가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회를 위해서 하는 소비가 아니고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소비죠. 국가의 공익과 일치하는 좋은 정책이 된다. 그러면 멋지지 않아요? 네. 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 착한 소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소비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자산 재구매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간다. 너무 멋지죠? 자, 여기에 이어 자, 특징이 뭐냐면 재구매를 일으키는 다 생활 제품이라는 거죠. 품질 경쟁력, 성분 경쟁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야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요. 제품군도 재구매가 가장 잘 일어나는 분야가 어디예요? 생활 필수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쓰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품 라인 이런 것들로 재구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공적 플랫폼 지쿰은 자,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좋은 대안으로 성장과 분배의 해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글로벌 코퍼레이티브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갖는다. 성장과 분배의 해법,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독점 플랫폼이 갖는 그 자본이 최대 주주에게 가장 많이 가서 사실은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공정 플랫폼 지쿰은 협동조합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신선식품 플랫폼 분야인데요.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아이컵 생협이나 한살림 여기 보면은 또 조금 전에 봤던 마켓컬리가 그거를 입증해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게 먹는 분야인데 요즘 사람들은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렇죠? 그런 제품 분야도 이렇게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쿰에서 지페스타라고 지쿰 페스티벌에서 7월 24일 오픈되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데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가동이 되고요. 여기 보면 글로벌 사회적 공유 플랫폼입니다. 사회적 공유 플랫폼이고요. 지페스타. 지페스타를 만든 목적은 미션, 지페스타의 미션은 착한 기업을 성장시키자. 그래서 이 플랫폼에 저희 지쿰이라는 플랫폼에 10만 명의 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착한 공급자들, 착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플랫폼이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착한 생산자와 착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소셜 플랫폼이 지페스타다. 자, 공급 제품을 보면 사회적 경제 기반의 상품을 우선하고요. 유기농, 무농약, 인증 상품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생산자가 산지에서 직송해줍니다. 여러분 유기농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우리 집까지 배송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 마트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웹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해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G페스타가 없다면 여러분은 마트를 가거나 쿠팡에서 시키거나 마켓컬리에서 시키거나 자연드림에서 시키겠죠. 그렇게 쓰시면 뭐예요? 소비가 소비예요. 그런데 G페스타에서 쓰시면 볼게요. 자, G페스타의 카테고리 보시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있고요. 반려동물, 강아지 간식도 있고 고양이 간식도 있어요. 고양이 간식 사는데 나한테 캐시백. 어때요? 이런 일 보셨어요? 네, 너무 멋져요. 다음 메인 사이트 이미지. 주요 제품 보면 유기농 딸기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품 300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중가 17,500원에 1.8 SB. 이런 제품들을 사는데 캐시백. 소비가 뭐가 돼요? 소득이 되는 진정한 소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G페스타다. 주요 여기 보면 항생제 없는 무항생제 목살 12,800원. SB는 0.7.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어때요? 건강한 제품 먹는데 나한테 500원, 1,000원이라도 돌려준다면 어때요? 네,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죠? 이렇게 주요 제품들, 수산물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무농약, 이런 당근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 보세요. 시중 마켓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모두 G쿠퍼에게 공유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착한 톡톡 레드 비트즙을 어디서 살 수 있냐면 G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똑같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G페이스에서 사신다면 뭐예요? 3.75 SB를 줘서 캐시백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입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링크를 걸어서. 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웹. 이제는 카카오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웹을 못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모든 채널의 제품을 보내시면 돼요. 카톡으로 링크 걸어서 보내시면 SB가 저에게 누적되면서 사먹는 친구도 캐시백 받고 나도 캐시백 받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리고 소비자 고객을 생산자로 세워서 돈을 벌게 해주는 G페스타.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뭐를 벌게 해줘야 돼요? 돈을 벌게 해줘야지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가지 않는다. 여기 보면 G페스타를 만든 이유는 수단 경험, 90%의 사람들에게 물건 사면 정말 캐시백이 되어지는 그런 수단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우리 서정은 대표가 이 G페스타를 만들었어요. G페스타에서 나오는 소득은 G쿠보다는 아주 작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는 이런 착한 기업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이 G페스타가 킬러 콘텐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 인센티브가 있는 착한 소비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착한 소비만 하라 그러면 사람들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좀 멋진 말로 인센티브라고 했어요. 그쵸? 네. G페스타의 보너스 플랫폼 보면요. 플랫폼 보너스를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만 원을 제품을 사시면 SB를 쇼핑 볼륨을 한 10% 정도 잡아줘요. 그럼 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만 원을 나눠주는데 멤버는 2대까지 40% 캐시백을 해주고 500BB가 되는 원스타가 됐을 때 5대까지 여러분 투스타 1000BB가 모이면은 14대까지 100% 다 캐시백을 해줍니다. 투스타 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입소문을 맛있다고 오겹살이 맛있다고 2명에게 연결했을 때 14대까지 레버리지가 작동해서 내려가면 입소문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한테 캐시백이 되어진다. 어때요? 할만하죠? 네. 그다음 3명에게 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돈이 캐시백이 되어진다. 그 다음 G페스타는 2019년 7월 24일에 브론즈 이상 지급자부터 시작해서 29일은 멤버 이상 전 회원에게 오픈됩니다. 자,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 시작된다. 자, 제너럴 바이오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G룹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를 육성하고요. 자, 착한 기업가를 성장시키는 G페스타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수익금들이 G쿠퍼 트러스트를 통해 흘러 들어가고요. 그 G쿠퍼 트러스트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또 다른 소셜 벤처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고리가 지어지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플랫폼입니다. 이분은 콕
인더스트리즈라는 미국의 비상장 5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인데요. 찰스 코크라는 이 CEO가 이 기업을 50년 동안 5,000배 성장시킨 거예요. 5,000배 성장시킨 기업 성장 전략이 뭔가 봤더니 그 프로핏이에요. 좋은 이익. 좋은 이익이 뭔가 봤더니 좋은 이익은 원칙을 지키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 좋은 이익은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이익이래요. 여러분, 직후, 제너럴바이어 직후, 지퀘스타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무슨 이익이에요? 그런 이익을 좋은 이익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 그런 이익이 그 프로핏. 이 기업은 우리보다 먼저 50년을 먼저 가본 기업이고요. 우리는 이제 4년 달려왔어요. 제너럴바이오는 10년 이상 달렸지만 지쿱은 이제 4년 달려왔고요. 앞으로 우리가 40년, 50년, 100년을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처럼 굉장히 많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공정 플랫폼 지쿱은 사회와 고객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공정 플랫폼 지쿱은 서정훈 대표가 지쿠퍼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사회적 가치 창출의 1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객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그것도 아주 멋지게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자고 남은 돈이 생기는 재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으로 여러분에게 돈 걱정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예요? 착한 소비를 연결함으로써. 자, 우리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셜 이노베이터 지쿱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쿱의 성장은 항상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3년에서 5년, 지금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3년에서 5년, 지금 만 4년 됐으니까 앞으로 더 시간의 성장할 기회가 있고요.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쿱 안에 있는 여러분은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활용하는 자.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지쿠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 장표예요. 여기 보면 워렌 버핏이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주주총회에서 사회자가 워런 버핏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아마존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는 평소에 제프 베조스를 좋아했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런 아마존을 못 알아보고, 왜냐? 아마존이 건 10년 동안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멍청해서 지쿱을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라는 실수는 하지 않는 지쿠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